예, 이제 연고점을 넘기고 역사상 신고가도 얼마 남지 않은 코스피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의 방향성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놓고 설정을 해보면 좋은지 오늘 이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확산 국면이고 경제적인 우려감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그 다음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상황들, 특히 이제 백신 낭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건지 체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들리는 뉴스를 종합해 보면 조금 속도감을 내는 것 같고요. 연말에 올수록. 그래서 지금 백악관 그 책임자의 그 말에 따르면 12월 이제 12일부터는 이제 백신이 이제 현장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그 타임 스케줄상 내년 한 5, 6월 정도면 미국인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집단 감염, 어느 정도는 정상 활동이 하반기부터는 가능하다라는 지금 계산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속속 어쨌든 긴급 사용 허가를 FDA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부터는 실제로 접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켓에서의 어떤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한쪽에서는 뭐 바로 백신이 뭐 보급된다고 접종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자 수가 준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포감이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주식시장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내년 중반쯤에는 이 코로나가 이제 물러갈 거다라는 쪽이 서로 상충돼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코로나의 어떤 그 불안감은 좀 중립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늘 실물 경기와 그 위험 자산의 흐름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벌어져 있는데 요즘같이 정말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 어려운 구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립 정도의 의견 주셨으니까 현재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더 폭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은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아마 연말에 추수감사절에서 그다음에 성탄절, 연말, 연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각국 할 거 없이 아무리 이제 방역 조치를 하고 락다운을 하더라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마다 조금 규제가 다 다르고 특히 지금 유럽과 미국 모두 좀 의료 체계의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2월에서 3월까지의 1차 팬데믹 때의 공포감,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혼돈에 빠지는 또 경제도 뭐 일단 소비 냉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은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코로나19가 여기서 잠잠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감염학자들의 이야기도 어쨌든 연말 연초에 조금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연말이 조금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4분기에 쏠려 있는 소비, 특히 연말 소비 시즌에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올 거냐. 물론 이제 온라인 매출도 계속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전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신 스케줄대로라면 내년의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작용과 이제 접종이 일반 접종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까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지금 확산세가 거세게 나타나는 것에 충격은 한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그걸 투자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일까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2,580선까지 지금 뛰고 있네요. 역사상 신고가를 불과 몇 포인트 남겨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 15포인트 이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각국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쪽에서 공포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무튼 이거는 뭐 좀
뭐 한시적인 악재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겪은 네, 또 한 번 1차 팬데믹을 그러니까. 겪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켓은 이미 시선이 내년 상반기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서 마켓이 움직일 것 같고요. 당장 4분기에 조금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의 훼손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그 전략은 조금 핀셋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좀 휩쓸리다 보면 뭐 전략 자체를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4분기 실적 또 내년 실적을 좀 겨냥해서 어차피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미시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기본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핀셋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 위주의 공략이 유효할까요? 뭐 4분기나 내년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쪽이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는 소비 시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2차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좀 소비 관련주보다는 조금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되는 종목, 아무래도 뭐 블루칩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좀 블루칩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은 넘쳐나고 또 이머징 쪽에서도 살만한 또 국가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 대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역시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핀셋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섹터별 좀 핀셋 전략을 해야 되는데 초점은 외국인들이 조금 더 좋아할 듯한, 좋아할 수 있는 결국 뭐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고 내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성장성이 담보되는 이런 블루칩 종목들이 조금 더 편안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한데. 환율 강세는 어찌 보면 좀 동전의 앞뒷면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제한돼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어떤 환율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환율만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그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쪽으로 자본을 배분하는데 살만한 국가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블루칩들이 상대적으로는 싸 보일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팔고 나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연말 연초에. 그렇군요. 현재 기조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의 기조는 크게 변동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실적에 주목을 한다면 블루칩 종목 반도체를 눈여겨보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출발마켓도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강한데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